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최근에 백악관 전략적 비축자산 목록에 이 리플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31일이죠. 이 31일 즉 내일 SEC와의 항소 철회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ETF 수익 가능성이 시장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항소 최종 철회라고 하면서 백악관 전략 비축 가상화폐에 리플이 추가될 것이고 뉴욕 증시 현물 ETF 승인했고요. 페이팔 암호화폐 XRP 공식 결제 통화 지정을 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암호화폐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비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죠.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XRP는 미국 전략 디지털 자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고요. 이 예상대로 미국 정부가 실제로 리플 비축 매입에 나설 경우에 리플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설을 통해서 XRP와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의 포함 가능성을 암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설립돼 전략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일환으로 작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축 자산은 세금이 아닌 법 집행을 통해서 압류된 암호화폐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SEC 리플은 오늘 31일 XRP 프로그램 판매 항소 철회 여부를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이 30일이니까 SEC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에 XRP 현물 ETF 시장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이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흥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이제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 29일과 이제 30일 리플의 운명을 가를 중대 발표를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고, XRP가 비축 자산에 공시 포함이 된다라면 이는 미국 정부의 사실상 승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백악관의 전략 비트코인 비축은 미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한 핵심 디지털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BTC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된 암호화폐인데, XRP 추가 여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 이유로 리플 비축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 백악관 전략 비축 가상화폐 리플 추가가 최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재판이던, 그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EC와의 재판이던 뭐 ETF죠. ETF 승인이던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승소할 것이고요. 어차피 ETF는 승인이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 패권, 그쵸? 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 말고는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끝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리플을 친화 정책에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이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리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유력한 이유는 낮은 에너지 소비라 볼 수가 있는데, ESG, 그쵸? ESG 관점에서도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정부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그쵸?
전략이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를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 않겠다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SEC와 리플의 재판을 긍정적이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건 선택이 아닌 뭐다, 필연적인 수순이다라는 관점이기에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이 리플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4,000원짜리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4,000원에서 4,400 구간까지 뭘 하고 있다,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결국엔 중요한 건 상승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상승 채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즉 최소 4,500원짜리는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상방 스탠스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4,5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꼬리가 달리고 똑같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죠, 요 자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림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한 번 더 바닥을 리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사실상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말아 올려서 이렇게 상승 채널 위에 안착하게 된다라면 완전하게 상방 추세로, 즉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